제가 전직 경찰만 20년 변호사라서 유튜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찐 정보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조사받는 사람 앞에다 서류를 이만큼 쌓아놔요. 근데 실제로 그 사람한테 관련된 자료는 여기서 뭐 한두 페이지 정도 되겠지. 그래도 이렇게 많이 쌓아놓아 있으니까 조사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이고 내 정보를 다 알고 있구나 하고 겁을 먹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슬슬 조여오는 겁니다.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불어라.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런 걸 보면 좀 쫄게 되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없는 얘기도 하게 되고 뭐 그러는 거죠.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경찰이 없는 사실을 말하는 거야. 있는 사실처럼. 야 우리가 너 이 정도면 구속시킬 수 있어. 그냥 자백하고 좋게 가자. 응? 이렇게 해요. 옛날에 참 이런 걸 많이 썼어요.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변호사도 데려오고 인터넷으로 이런 거 다 찾아보고 오잖아요. 그래서 요즘엔 또 다른 방법을 쓰는 거죠. 뭐냐면 야 네가 책임질 필요가 있냐? 넌 그냥 말단이잖아. 그냥 불어. 그럼 우리가 해줄게. 어? 이런 식으로 꼬드기는 거죠. 제일 무서운 거는 핸드폰이에요. 이 핸드폰에는 우리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. 네가 협조를 해야지 우리가 도와줄 거 아니야. 그럼 뭐 핸드폰 한번 줘봐. 그냥 가볍게 줘봐. 잠깐만 볼게. 뭐 이러는 거거든요. 경찰이 이러면서 덥석 가져가요. 요즘에는 핸드폰에 뭐 카톡이며 텔레그램이 다 들어있잖아요. 그걸 빨리 캡처 해버리는 거예요. 텔레그램은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내 단톡방 메시지 다 지워버릴 수 있잖아요. 경찰도 그거 다 알고 있어요. 그러고 나서 핸드폰 보고 야 너 이런 것도 있네? 하면서 또 압박을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아 이거는 그게 아니고 뭐 이건 이런 건데 저런 건데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경찰 조사를 많이 받아본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쫄아있죠.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불려갔을 거 아닙니까?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. 경찰관들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부장해제시키고 거기서 이제 증거를 잡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. 만약에 경찰이 핸드폰 좀 보여달라. 조금 빨리 끝내주겠다. 잘 좀 해줄게. 이러면서 핸드폰 제출을 요구한다? 사실 줄 필요가 없죠. 증거를 빨리 제출하면 사건이 빨리 끝나긴 하겠지. 근데 나한테 유리하게 끝나야 그게 제대로 끝나는 거지. 빨리 끝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? 본인이 어디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지 뭐 최대한 최소한으로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그거 경찰한테 무턱대고 협조해요? 그거 이상한 거예요. 그리고 경찰이 또 잘해주겠다는 게 애매한 거거든요. 뭘 어떻게 잘해주겠다는 거냐? 조서를 뭘 어떻게 써주겠다는 거냐? 아니면 뭐 수사보고서라도 긍정적으로 작성해서 그거를 뭐 검사든 판사든 볼 수 있게 해주겠느냐? 이런 거를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. 저는 잘 알아요. 제가 경찰대 졸업하고 경찰 생활만 20년 하고 변호사가 됐잖아요. 결국엔 기록이야. 기록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. 판사님이나 검사님이나 결국 사람을 보지만 그 전에 먼저 기록을 보게 돼요. 기록을 봤을 때 선입견 이런 걸 좀 바로잡아 주려면은 조사가 잘 꾸며져 있어야 되고 그때 나의 억울함 그리고 약간 참작할 수 있는 그런 사유 이런 게 잘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.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그 다음에 수사관들이랑 관계만 좋다면 이런 건 충분히 양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. 만약에 경찰에게 핸드폰을 제출하고 경찰한테 도움을 받고 싶다면 최소한 이 정도 도움은 받아야죠. 수사를 모르는 변호사가 태반이에요. 아니 그 이상이죠. 수사를 안 해본 사람들이 수사관 의중을 파악하는 거? 그거 곱절은 힘든 거예요. 수사관한테 내가 뭔가 메리트를 주면서 동시에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을 수 있으려면 이 수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. 당연히 수사를 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이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. 이 수사관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어떤 의도인가? 피의자한테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 요구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? 표면에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밑에 깔린 수사관의 계획, 그 다음에 이미 먹고 있는 그런 심증들 이런 것들을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. 특히나 이제 요새는 검사가 수사를 안 해요. 수사권 조정이 됐잖아요. 왜? 경찰이 사건을 끝낼 수도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. 그래서 이 경찰의 수사가 제일 중요해졌고 그러면 당연히 경찰 수사를 해봤던 그런 사람이 수사관 심증을 읽기도 좋고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방향 이런 걸 단번에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. 즉 저처럼 수사를 오래 한 변호사가 함께하면 선제적 대응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. 그 수사 계획 이미 먹고 있는 그런 심증들 뭐 이런 것들을 듣기만 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. 경찰들이 쓰는 수사 기법 서류 쌓아놓고 겁주기 없는 사실 있는 척하기 핸드폰 들여다보기 다 이런 걸 모르면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. 사실 알아도 변호사가 옆에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. 제가 변호사 되기 전에 경찰대 졸업하고 경찰 생활만 20년 했습니다. 경찰일 때 마주했던 그 많은 피의자의 겁먹은 얼굴들이 생생합니다.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참 사람 인생이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다는 거예요. 아니 충분히 재판까지 안 가고도 마무리될 수 있는데 법을 몰라서 겪는 그런 두려움, 막막함. 지금은 제가 변호사잖아요. 딱 그 인생이 뒤집히는 한순간에 편이 돼주고 싶다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. 수사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수사관이라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잊고 또 그걸 예측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경찰서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. 변호사 박기두가 아니라 20년 경찰이었던 박기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. 무려 저와 비슷한 경력으로 움직이는 동료가 2명이나 더 있어요. 박기두의 이명. 이런 우리가 당신의 편이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